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장식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아, 그렇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 길었는데. 추석 연휴 네. 못 만나 뵀던 분들도 좀 뵙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런저런 말씀도 좀 많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밀린 넷플릭스. 그것도 좋죠. 예. 휴가 보내는 방법 중에. 예. 뭘 좀 재밌게 보셨어요? 제가 이번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뭐 이것저것 예. 보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건 소년의 시간, 영국에서 나온 잘 소년의 못 시간이란. 봤는데. 그거 꼭 너무 보십시오. 슬플까봐. 사실 엄두가 좀 안 나기도 해요. 네.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정말 꼭 봐야 된다. 그래요. 예, 너무너무 생각할 게 많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영국 수상하고 영국 교육부 장관이 네. 그 우리나라로 치자면 중고등학교 나이쯤 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나이쯤부터 학교에서 다 보여주는 걸로 했을 정도로 그래요. 예, 그런 결정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 4편밖에 안 되니까 생각보다 네. 시간은 많이 안 걸립니다. 저도 꼭 보겠습니다. 예. 사람도 만나시고 또 네. 충분히 휴식 취하고 오셨는데 네. 자, 뭐 넷플릭스 보는 것도 좋겠지만 어제 이 CCTV 대통령 CCTV 이거는 또 꼭 다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의 밤 그때 촬영됐던 대통령실 CCTV 너무 충격적이던데요, 이거? 아니 그러고도 영장이 기각이 기각됐다는 됐다. 게 저는 한덕수 좀 영장 기각되고. 한덕수 영장 기각됐다는 게 말이 안 돼 보이고 오늘 2시부터 박성재 영장 실질 심사 10시 10분. 10시인가요? 예, 오늘은 오전으로 2시로 잡혔습니다. 예. 2시로 알고 있었는데 10시로 땡겨졌나? 예, 조금 예. 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네네. 법정에서 뭐 충실히 얘기하겠다 이러고 갔습니다. 법정에서 CCTV부터 좀 해명을 좀 잘 해보라 그래. 그렇네. 예.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지. 예. 그리고 빼박인데. 이게 빼박인 게 예. 이상민 구속됐잖아요. 예. 이상민이랑 사실은 각자 행안부 장관으로서 한 일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일이 다를 뿐이지 네. 똑같아요. 그 계엄 문건을 받고 계엄 문건에 따라서 실행을 하려고 했던 그렇잖아요. 이상민은 단전단수 하려고 했던 거고 박성재는 3,600명 수용시설 점검하고 근데 그게 더군다나 문건을 삭제했다가 복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박성재보다 이제 이상민보다 박성재의 증거인멸 염려가 훨씬 더 분명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제 이제 법정에서 공개된 그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하나하나 짚어봐야겠지만 일단은 여기 이제 나온 모습을 좀 보죠. 네, 마지막에 마지막이네요. 예, 이상민, 한덕수 두 사람이 문건을 막 서로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막 웃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나가다가 웃었죠. 예. 웃는 거는 그러니까 예. 정면으로는 이상민 이상민 웃는 게 정확하게 전 장관. 보이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아무 표정도 안 하고 굉장히 나는 국무회 이거 계엄을 막았어야 되는데 하고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한덕수를 보고 웃었다.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서로 웃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 뭐 정면 CCTV가 없기 때문에 한덕수 표정은 안 보이지만. 한덕수가 100% 웃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한덕수와 함께 웃은 것이 아니라면 이상민은 한덕수를 조롱한 것이다. 그렇잖아. 한덕수는 자기는 뭐 국무회의에서 뭐 막아야 되고 반대했어야 됐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덕수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기 진술대로라면 그 심각한 표정을 하는 사람 앞에서 환하게 웃는 이상민 조롱각이다. 그렇게 되면 그렇네. 그러면 조롱했다기보다는 그 상황에서는 예. 같이 웃었을 가능성이 큰 게 아니냐. 이제 그 지긋지긋한 야당놈들 다 쓸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마음껏 윤석열과 함께 마음껏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환하게 웃은 것은 아닐까? 그리고 함께 웃었던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한덕수 표정을 우리가 추정하자면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 예. 아니면 조롱이다. 둘 중에 하나다. 예,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다. 예. 야,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이상민 전 장관은 웃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문서를 나는 받은 기억이 없고 내 그 뭐 상의한 적도 없고 문서를 받은 기억도 예. 문서를 받은 기억도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기억이 없다라는 얘기가 그건 위증은 안 되거든요.
그런 적 없습니다. 오. 그런 적 없습니다. 네. 라고 했는데 야 그런 적 있네 하고 증거가 나오면 위증이에요. 근데 기억이 없습니다는 위증은 아니야. 진짜 기억이 없다. 끝까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예. 예. 이제 그래서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아까 보면 문서를 놓고 네. 이렇게 저렇게 상의하는 모습까지 나왔기 때문에 한덕수 씨의 진술은 신뢰성이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돌이켜 보면 어떻게 사법부가 이 CCTV를 영장 심사 가운데 특검에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걸 보고서도 영장을 기각할 수가 있었을까? 독특하신 분들이에요. 사실 법원이 지금 뭐 조희대 크게 예. 놓고 보자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파기환송 아주 신속한 파기환송 유례 없는 파기환송이 있고 직위원의 직위원 판사의 그 내란숙의 석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영장 기각 이거 네.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법원에서 잘못한 걸 하나를 더 꼽자면 그 최초에 그 김예성 압생영장 그 중앙지법에서 예. 압생영장 그 기각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특검의 수사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별건 수사다. 이런 논리로 기각을 맞아요.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란 그 김건희 특검에서 김예성, 이기훈 뭐 이런 사람들 즉 김건희로 넘어가는 다리 딱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별건 수사다. 특검의 수사 범위 안에 있지 않다.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네네.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누가 준 거예요? 법원에서 준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예, 하면 예. 빠져나갈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로 저항을 하고 있고 그걸로 다리를 못 건너가게 하고 있어요. 거의 같은 편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법원의 판사들이 저는 판사들이 이런 판결을 하고 저런 판결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본인들이 판결을 할 때 항상 돌이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본인들도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 중에 한 사람이다. 즉 그리고 본인의 성장 배경은 네. 일반인들과는 다르다. 라고 하는 걸 인지해야 돼요. 즉 본인도 선입관을 가진 본인 개인의 가치관을 가진 한 사람의 국민이다. 네. 법복 입은 시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하. 근데 그렇지 않고 본인은 마치 어제 조희대 이 양반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나와가지고 하늘에서 뭐 순진무구한 투명한 날개단 천사가 하늘에서 잠깐 지상에 내려오신 줄 알았어. 자기는 무슨 뭐 아무 선입관도 없고 오직 법관의 독립과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했는데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어서 유감스럽고 죄송하다.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죄송하단 말을 했나? 마음이 무겁다. 이 정도 네, 표현을 했어요. 마지막에. 이게 가장 큰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선입관을 가진 법복 입은 시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내 생각이 틀렸나? 내 생각이 잘못됐나? 국민들의 상식에서는 어떻게 네. 생각을 하시나라고 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아무리 그래도 니들은 경로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제도적으로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에서 네. 판단을 하겠어 사건을 라고 하는 게 배심원제인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 근데 그걸 상식.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국민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으로부터는 누구도 독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같아 보였어요. 어제 예. 하는 행태를 보면. 그래서 조희대 사법부 믿을 수 없다. 다시 돌아와 보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어떻게 또 CCTV까지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이걸 네. 보여줬다고 하는데 네. 이걸 기각한 사법부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불신이 크다. 라는 거고. 그리고 어제 CCTV 뭐 장면 좀 그래도 좀 짚어 보면 이게 김용현이 손가락 피고 막 들어가. 김용현의 4, 예. 박성재 1, 그리고 전화. 아. 한덕수의 전화. 그러니까 국무회의 소집을 한 게 이거예요. 두 가지 접근법인 거죠. 하나는 검찰이나 국민들은 한덕수가 내란의 그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법률상으로 이 내란 그 계엄령 선포를 불법 계엄령 선포를 네. 합리화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김용현이 와서 4명 모자라요. 안에서 대통령이 있는 자리 들어갔다 나오면서 대통령이 들어와서 뭐 하려고 일단 4명 모자라요. 4명, 하니까 4명. 바로 전화하잖아요.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한 거라면서요. 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내란을 합리화하기 위한 거냐 불법 계엄 선포를 본인은 국무회의 소집의 이유를 내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 말이 믿음이 가세요? 사인 내잖아. 빨리 빨리 사람 빨리 더 연락해. 빨리 모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윤석열 앉았을 때 박성재가 1 아직 한 명 나가시면 안 됩니다. 1 손으로 말해요. 아, 이거 4 손으로 말해요. 어? 아, 그것도 참 꼼꼼하게 예. 챙겨서 빨리 하려고. 근데 뭐 윤석열이 박차고 나가버린 이제 상황이 됐는데 네. 어쨌든 그 모으려고 했던 그 의지를 볼 수가 있었다는 건데 네. 한덕수 전 총리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우리가. 그러니까요. CCTV에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해야죠. 구속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와서 이제 뭐 지시를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전화 이렇게 막 제스처를 하면서 네, 전화해 빨리 한 명.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 CCTV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됐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그 CCTV로 설명이 된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기현 재판부와 이번에 한덕수 재판부 이진관 판사인가요? 네. 예. 지금 판사 예, 어제 예. 차이가 확 드러나죠. 음흠. 예. 그렇죠. 날카로운 질문도 했고요. 근데 물론 끝까지 봐야 됩니다. 재판은 할 거 다 해보세요. 날카롭게 질문하고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돌이켜 봤는데 이건 아니야라고 판결하는 경우도 그럴 있어요. 수도 예, 끝까지 있겠지만.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진관 판사가 막 이런 얘기도 했었죠. 아니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됐는데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국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겁니다. 근데 한덕수 하는 말이 저희로서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뭔 상황이었다. 일을 했냐고. 뭔 일을 했냐고. 합리화 시켜주는 일 말고 도우미 역할. 도우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작업복 입은 시민들도 내란을 막기 위해서 그 밤에 네. 교복 입은 시민들도 그렇지. 나중에는 알루미늄 음박 우리 키세스 키세스 우주연합군 등장하고. 역할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제복 입은 시민들, 군인들도 소극적 임무 수행을 통해서 내란을 막는데 네. 기여했어요. 소극적 저항이지만 굉장히 적극적 판단인 거죠. 법복 입은 시민들은 뭐 했냐? 네. 판사들은 그날 뭐 했습니까? 내란을 전후해서 뭐 했어요? 뭐? 그게 의심스럽죠. 예. 지금 뭐 했어요?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 시킨 거 말고 뭐 했습니까? 법복 입은 시민들은. 그 다음에 소위 옆에 위에 이제 정부 배지 단단 말이에요. 강요들 배지 달고 있는 양복 입은 그 시민들은 뭐 했냐고. 그래놓고 와서 삐약삐약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죄송합니다. 삐약삐약. 네, 그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 내란의 밤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지켜냈는데 그야말로 뭐 엘리트층 그리고 권력을 사실상 휘둘렀던 사람들은 뭐 했냐. K 데몬 헌터스는 탑이지만 K 엘리트는 파산한 겁니다. 그렇네요. 근데 어제 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그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 전 이 문제입니다. 네. 자 거기서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신문 일면들 보면 매우 곤혹스러워하거나 내지는 매우 힘들어하거나 눈 감고 있거나 뭐 이런 걸 보면서 뭐 사법부 수장 조리돌림이다, 사법부 뭐다 이런 식으로 조중동에서 이제 비판을 했던데. 네. 그러면서도 뭐 해명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나온 나경원 의원실에 했다는 답변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본질은 제가 보기에는. 말하자면 전원합의체 당시에 왜 그런 그 빠른 판결을 했느냐, 파기환송을 했느냐에 대해서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변론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하나는 몇 달 전에 전합 판결을 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원래 그 소부 배당을 4월 22일 날 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2시간 뒤에 전합체로 가져가요. 그랬죠. 그다음에 당일 날 첫 기일을 진행을 해요. 첫 합의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틀 뒤에 합의기일을 또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29일 날 선고기일을 지정해요. 즉 네. 합의 2번, 22일 날 한 번, 24일 날 한 번 하고 바로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간 심리했다는 거거든요. 이틀간. 심리는. 네. 그래서 어떻게 이틀 동안 심리를 했냐? 당신들 7만 5천 쪽 어떻게 다 봤냐? 복사했냐? 복사 안 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전자문서로 봤다고 얘기했어요. 전자문서 로그 기록 봐봐라. 그때 네. 로그 기록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문서를 다 보고 판결하는 게 아니라 재판 연구관이 서머리 해주면 그걸 보고 판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네. 이틀 동안에도 충분히 심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기존의 해명이죠. 근데 어제 해명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월 28일 날 대법에 소송 기록이 접수됐을 때 네. 그때부터 봤다라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어떻게요? 그때부터 볼 수 없어요. 시스템상. 예,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네. 그때부터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틀만 해도 판결할 수 있다 해서 갑자기 이틀은 국민들이 안 먹어주잖아. 누가 납득을 해요? 이틀 동안 7만 5천 쪽을 그냥 대법 그 재판연구관 서머리 보고 판결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제대로 안 봤다 기록.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자기들도 변명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변명이. 네. 그래서 갑자기 3월 28일부터 기록 접수되자마자 그때부터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이. 완전히 변론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틀 동안 어떻게 심리해? 그랬더니 사실 우리 한 달 봤어요. 계속 이렇게 말을 얘기를 바꾸고 하는 거예요. 있네. 예. 자, 그러고 나니까 또 따라서 거짓말을 해요. 아하. 또 따라서 거짓말을 해. 무슨 거짓말을 하냐? 그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다. 왜 전합체로 갔느냐 했더니 전합체가 원칙이다. 왜 전합체가 원칙이에요? 전원합의체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판례를 변경해야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 네. 이런 게 하나고요. 하나는 소부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하. 2대 2로 찬반이 나뉘어서 소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건. 막 하다가 예. 안 되면 안 결국 되면 그때 하다가 안 되면. 전합체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합체가 원칙이고 소부가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원칙적으로 전합체가 맞죠. 하지만 전합체로 먼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때도 대법원 갔는데 이게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선거에 영향이 없다란 다 그런 얘기 했어요. 음. 근데 이렇게 결론이 나와보니 자, 난리가 그리고 났었죠. 이렇게 돼요. 배당은 언제 할 수 있냐? 그럼 전합체나 소부로 배당은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면 답변서가 나온 다음에 배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상고했죠. 무죄가 나오니까. 그러면 검사가 상고하면 이 상고에 대한 답변서, 상고 의견서를 피고인이 받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 예, 측이 예. 받고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이 써야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써요. 답변서까지 나오면 자 적어도 상고 이유서하고 답변서를 놓고 보니까 이거는 전합으로 가야 된다. 내지는 소부에서 해도 충분하다. 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양쪽의 답변서를 주장을 언제 뭐. 보고. 썼느냐 하면 4월 21일 날 제출했어요. 4월 21일. 그럼 적어도 4월 22일 이후에 그렇죠. 배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22일 날 형식상으로 소부 배당을 한 겁니다. 아하. 그래놓고 2시간 만에 전합체로 가져가요. 자, 그 다음에 어제 MBC 취재에서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네. 사건 기록을 언제 넘겨줬냐. 그러면 사건 기록이 보면 4월 22일 이후에 배당 후에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사건 그럼 기록이.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돼 배당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기록표에 보면 옆에 이미 기록 올라가 있다. 이렇게 써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왜 의미일까요? 가져가냐고. 아. 왜 미리 가져가냐고. 왜 배당 전에 검토하시냐고요. 작정을 한 거지. 내가 전압으로 끌고 와서 이거 판단하겠다라는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얘기했던 이틀간도 심리가 가능합니다라는 얘기와 네.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심리했어요라는 얘기 자체가 충돌하고 있어요. 아. 이게 본질이에요. 어제 사태의 핵심은 실제로 변명의 방향이 몇 달 전과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네. 예,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고 아하. 거짓말을 계속 낳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말로써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네. 못 빠져나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어제 나왔죠. 최근 5년간 대법원이 판결까지 35일 미만이 걸린 형사사건 중에
파기환송 등 하나.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 이 사건 한 건뿐이다. 이게 그냥 뭐 아니 그래도 한 건이라도 35건 30일 이내에 한 게 35건이나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파기환송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대법원 그 고등법원까지 나온 결론은 그냥 인용하는 것은 자 이게 그 상고 이유 네. 없음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한 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상고 이유에서 몇 가지만 딱딱딱 써주면 돼요. 그거 그냥 받아서 어렵지 쓰는 거잖아. 예. 알고 보면. 근데 파기환송을 하려면 파기환송의 이유를 다 써야 돼요. 예, 그거 쓰는 게 훨씬 어렵다니까. 예. 그렇기 여러모로, 때문에 파기환송은 여러모로. 한 건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얘기는 이례적이고 이례적이고 네.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파기환송을 쓰려면 그래서 파기환송 판결문을 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 예. 참 이례적인 일들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대법원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법관들의 치열한 검토에 의해 정해진 거고 대선과 가까운 시점에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판하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던데 이거 어떻게 그 서류 면접 통과 안 하면 대선 출마 안 시키겠다. 자기들이 서류 면접 1차 면접관이야. 서류 면접 통과 안 하면 니들은 그 대통령을 선택할 수 없어. 네. 그렇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나? 앞으로도 다 누가 이제 검찰이든 없어졌지만은 어쨌든 기소한 다음에 그걸 계속 가지고 끌다가 대법원에서 보고 어떻게 할까 해줘 말어 막 이러다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책 시켜줘 마라, 선택권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법 자제론이 필요한 자리예요. 여기서는 사법 적극론을 발휘를 하고 네. 예? 사법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현실에 개입하겠다라는 그렇네. 스탠스를 그렇네요. 취하다가 그 내란 재판할 때는 사법 자제론이잖아. 윤석열에 대해서는 사법 자제론을 시전하고 네. 적극적으로 정치 이런 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정치와 정당의 영역은 사법 자제론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즉 정당에서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법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당 안에서 해결하세요. 국회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가도 대체로 국회 안에서 해결하세요. 가 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태도였어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보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돼. 특히 사법부의 독립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장면은 어디였는 줄 아세요? 내란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그때 보세요. 만약 내란이 윤석열, 한덕수, 뭐 이상민, 김용현, 네. 이상민 등이 짜고 쳤던 내란이 성공을 했으면 사법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비롯해서 노태학 선관위원장 거기 비롯해서 있었네요. 사법부 소위 좌파 판사들 전부 다 박성재가 이야기한 3,600명 수용에 수용됐을 네. 거예요. 그다음에 사법부는 어떻게 되냐? 각 지역 계엄 사령부 밑으로 산하로 들어갑니다. 계엄 사령관 군인들이 사법부를 지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두 번째 어디서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느냐? 서부지법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현장에 가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네.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네. 정작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위해서 움직여야 될 자리에서는 입국 탓하고 앉아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이재명 대통령 고범 무죄가 오니까 그때는 세상에 빛의 속도로 움직여요. 예? 그렇죠. 어벤져스 나온 그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그 있잖아요. 왜? 어벤져스가 아니라 저기구나. 어디요? 하여튼간에 영화의 빛의 속 플래시맨. 플래시맨. 예. 플래시맨인 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어제도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뭐 오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이게 어떻게 오해입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해할 수는 없는 일들 결국 대선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대선 개입했지. 책임지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뭐 몇 번 말씀하셨지만은 탄핵밖에 답이 없다 결국은. 이걸 그대로 볼 수 없다. 사법개혁. 저희들도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사법개혁은 마련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 정도 사이에 예.
법원 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안을 제출을 할 국민들한테 이렇게 개혁합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사법 하고 개혁. 있습니다. 예. 그래요. 사법 개혁도 시급하다라는 생각 어제 CCTV 공개를 보면서 확인할 네. 수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의원님 정무위에서 이제 활동을 계속 네, 열심히 네, 하고 네. 계신데 정무위 국감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노동연구원장의 뻔뻔한 태도 이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네. 노동자들에게 막말 의혹에 대한 질의 도중에 웃었다고요? 이거 아니 웃은 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웃기는 건데 예. 아마 그렇게 코치 받았나 봐. 동요하지 말자. 동요하지 말자. 웃으면서 대응하자. 근데 예. 이 사람이 이제 웃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 아하. 노동자들한테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건방지게 얘기하지 말고 싸가지가 없네 정말로. 어디서 버르장머리냐 말꼬리 잡는 게 악 쓰는 버릇은 어디서 배운 거냐 짜증나게.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 김일성이나 김정은에 비교하고 싶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말을 해요. 노조위원장이나 조합원들 다 있고 네. 또는 노조 향해서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연구원을 향해서도 이 싸가지 없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막말 때문에 그리고 인사발령도 불이익한 인사발령을 해요. 이런 것 때문에 네. 진호위에서 부당 노동 행위로 인정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또 골 때리는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부당 노동 행위 인정이 됐는데 2023년도에 요거는 예. 이제 또 추가로 그쪽에 계신 노동자들이 밝힌 건데 다수의 여성 직원들에게 춤을 좀 춰보라 무슨 행사하는데 춤을 춰보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원장이 예. 55kg 이상은 노래를 부르고 55kg 이하는 춤을 춰보는 게 어떻겠냐. 지금 21세기에 그런 얘기가 지금 예.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아니 이런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대자보도 붙이고 이건 성희롱성 발언이다 사과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 골 때리는데 아니 이건 댄스 스포츠에 대한 모독이다. 댄스 스포츠 협회에서 항의하러 오겠다. 피켓팅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춤추라는 얘기 했냐? 라고 물었더니 안 했다고 딱 잡았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오전 국감에서. 네. 그래서 다시 찾았죠. 기관장이 업무와 관련 없는 그러니까 허재준 원장이 업무와 관련 없는 문화활동에 대한 제안 및 의사를 물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라고 하는 기관장 서한을 공식적으로 냅니다 또. 근데 춤추라고 한 적 없다고 딱 잡아댔죠. 네. 그래서 이게 업무와 관련 없는 문화활동에 대한 제안 및 의사 이 업무와 관계없는 문화활동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그게 춤을 추는 것도 있고요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이지 내가 한 말은 아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예. 문제가 많네요. 뭐 그래요. 뭐 예. 이런 분이세요. 이분은 춤 배워서 쳐봐라 뭐 이러고. 한국 노동연구원입니다. 그것도 노동연구원. 노동연구원이에요. 예, 윤석열 정부 시절에 예.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뭘 23년에. 연구하고 있습니까? 뭘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코치를 그렇게 받았나 봐요. 거기서 네. 쫄지 말고 뭐 굽신굽신거리지 말고 여유 있게 웃으면서 답변하라 뭐 이렇게 받았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이강일 의원 예. 비슷한 질의를 했거든요. 그때 아하. 이제 혼났지. 혼났어요. 웃다가. 예. 근데 이제 뭐 혼나고 안 혼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거 뭐 거짓말을 막 해요. 뭐 아. 기자들이랑 또 기자들이 그 관련된 기사를 쓰니까 기자들을 전부 다 원중이에다가 넣어버렸어. 정정부 보통은 해명 예. 보도자료를 먼저 내잖아요. 네 바로. 예, 바로 냈어.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기자간담회를 하기로 했다가 식사 자리 하기로 했다가 예.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되겠다 해서 보이콧을 했어요. 기자단이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기자단 보이콧 했는데 뭐 그런 사실이 있냐 했더니 없대. 근데 그러고 나서 또 폭로됐어. 기자단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쪽의 실무진이랑 네. 주고받았던 카톡이 또 폭로가 됐어요.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국감 지금 뭐 법사위 등등에서 주목받는 상임위가 있어가지고 예, 눈길이 많이 가죠. 그래서, 예, 잘 모르셨던 부분인데 이거 심각하네요. 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윤석열의 잔재들, 작은 윤석열들이죠. 예. 그래서 이번 국감이 물론 이 정부 여당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당의 시간이고 정부를 감사하는 거지만 돌이켜 보면은 윤석열 정권 시절이 더 길잖아요. 7개월 4개월입니다. 7개월 4개월. 예, 7개월 4개월이기 때문에 예. 내란 정당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지난 7개월 어떻게 저들이 내란을 획책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네. 내란의 잔재들이 어느 우리 사회 곳곳 어디에 짱 박혀서 알박기 돼서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네. 맞아요. 김현지는 부차예요. 김현지가 왜 메인이야? 오히려 작년 국감에 나와서 예. 거짓말했던 정진석, 김성훈, 윤재순 총무비서관. 그 정진석, 김성훈 뭐 이런 양반들은 그 골프 연습장 네. 그 창고다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뻔뻔하게 증인 선서하고 거짓말했습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네. 나토 3종 세트 2개는 빌린 거고 지인에게 빌린 거고 하나는 한국 중소기업한테서 산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거짓말이네. 다 거짓말이죠. 예.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국힘 의원들한테 김현지 나와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야 김현지 비서관 부를 거면 그 위증했던 사람 지난해 왔던 사람들? 위증했던 사람들 네. 일단 위원회 결의로 그 고발해야 되거든요. 그 맞아. 고발에 동의해 달라. 그렇네요. 그리고 그 나오게 하려면 네. 정진석부터 시작해서 셋 다 불러라. 그래서 증인 신청했어요. 이번에 29일 날 아마 운영위원회 국감 증인 채택 관련된 논의가- 회의가 있는데 그때 다 부르자고 나 다 냈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그 다 나오면 김현지 네. 그 지금은 부속실장도 나올 수 있지. 예. 그러니까 뭐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네. 합의되면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럼요. 7개월. 7개월 윤석열 7개월 윤석열 7개월, 이재명 4개월이에요. 4개월. 물으면 되죠. 예. 묻고 따져야 되는데 그 윤석열 그 묻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만 비난하면서 가려는 건 말이 안 된다. 정말 작년에 지긋지긋한 국감을 하면서 지긋지긋한 게 자기들 집권 3년 차잖아요. 문재인 정부 탓을 해요. 그때도. 그리고 뭐 김건희 얘기하면 뭐 네. 강승규 의원 뭐 이런 양반들 김정재 의원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 김정숙 여사 샤넬 옷 뭐라는 거야 도대체 집권 3년 차인데.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윤석열 7개월, 이재명 4개월이에요. 그럼 다 부르는 거에 동의하세요. 그럼 저도 동의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 국감이 내란 세력, 내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 묻고 돌아보는 그 시간, 내란 세력 청산 국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던데. 당연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여당도 지금 민주당도 야당이라는 생각으로 또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던데 네네네.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윤석열에 대한 잔재를 찾아내고 뭐 정무위에서 국감 내용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런 인사 문제들 네. 이런 것들 이것도 하나는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요. 할 게 맞습니다. 작년 국감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제발 고발 좀 하자고. 정진석 운영위에서 좀 합의해서 고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보내드려야 되겠고요. 네네. 제가 가시기 또 전에 이제 국감이 있어서 국감이 있어서 가셔야 되고 예, 가시기 예.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투제로 라고 이제 내란 세력 제로 네. 그다음에 불평등 제로 아하. 해서 민생기병대 병정까지 챙기는 민생기병대 국감이다. 이렇게 민생 생각을 하고 기병대. 병정까지 챙기는 민생병정, 민생기병대 라고 해서 어제 전시전. 배달라이더들이랑 정책협약식을 1호로 했어요. 오늘도 그 배달라이더 저는 이제 국감에서 배달라이더 그다음에 네. 대리기사들이 어떻게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예. 실제로 착취에 가까운 수수료 탈취 내지는 고용 조건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지를 질의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 내란 극복과 함께 불평등을 극복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조국혁신당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